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짤. 지금 25만 원이 지금 나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저거 이제 민생지원금일 텐데 여기 지금 25만 원의 계급부문은 땡땡들 특. 윤석열이 지금 공중분해시킨 금액만 278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들어간다고 하는 게 13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예산 낭비한다고 지금 난리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쓴 278조는 아무것도 아니고 국민들 민생에 나가라고 13조 원 꺼내 쓰는 건 욕하는 게 말이 되냐 저런 이야기고요. 김인수님 SNS. 국민이 어려워서 25만 원 지원은 반대. 개 수용 시설 5억은 흔쾌히. 왜냐면 개처럼 살고 있거든. 이런 278조 원 이런 숫자는 외워두고 계시다가 이런 공격이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때마다 따박따박 반박해야 됩니다. 맞아요. 저는요 이번에 이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국민 전 가야죠. 가야죠. 예. 보편 지원해야지. 이게 88%면 90% 하면 안 돼. 그건 모순이 있다니까요. 선별 비용 플러스 맞아요. 하나 더는 뭐냐면 88%라고 칩시다. 옛날처럼 두 번째 지원금이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럼 88%에 속하는 사람과 안 속하는 사람이 받고 안 받고가 서로 소득이 뒤집어 버린다니까.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예, 논리죠.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국민을 왜 자꾸 그렇게 가르려고 하냐고요. 예전에도 왜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 학교에서 급식 주는 거. 그거 가지고도 막 그러면 저기 김이건희 손자한테도 급식 줘야 되냐 그치. 막 이런 이야기 막 하거든요. 아니 부자도 군대 가. 부자도 세금 내. 근데 왜 혜택은 또 차별을 해? 그럴 이유가 하나도 그게 없는데. 갈라치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게 되게 네. 발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국민한테 주는 돈은 아니 낸 사람이 받아간다는데 뭐가 문제야 도대체. 오케이. 맞아. 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있잖아요. 카메라 4대 설치한 거 브리핑실에. 네네. 여기 조금 그런 거죠 지금. 우연히 댓글을 통해 접한 제안에 의미 있다 판단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다양한 의견에는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와 실질적 개선책이 많아 늘 귀 기울이며 참고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유익한 의견 주시면 앞으로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은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라든지 어떨 때는 유튜브라든지 계속 봐요. 네. 댓글도 보시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이재명 지금 세명설 이런 게 있어. 도저히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맞아요. 많은 일들을 혼자서 다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 저런 거 아니에요? 미국처럼? 일제명, 맞아. 이재명, 세재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삼재명. 지금 미국이 저런 식으로 하거든요. 지금 음. 기자들이 앉아가지고 저렇게 해서 딱 찍으면은 제가 손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얼굴 보여주면서 하는 맞아요. 그런 건데 예. 그게 정상적인 거죠. 네. 어.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서 자기들이 질문한다는데 누가 진짜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서 할 만한 질문을 하고 누가 국민을 팔아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맞죠. 하는지 네. 우리가 좀 봐야죠, 정말.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가 정성래 위원장 이따가 9시에 나오는데 소수 야당이 말대꾸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빨간 컵에 음료를 쭉쭉 들이키시면서 소수 야당이 말대꾸 이렇게. 자, 정청래 위원장 화이팅. 자, 지금 이게 약간 이제 말씀하셨던 머니투데이의 기사 실수겠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여할 때 그 여가 아, 그러니까. 진짜 놀랍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요? 아니, 제가 봤을 땐 저 실수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사가 기자를 작성을 했어. 그럼 그 검열도 안 하냐고. 맞아요. 그 데스크도 보고 다 교연을 보잖아요. 하잖아요. 네. 교열 기자도 따로 있고. 그리고 아니 요즘 챗 GPT한테 돌려도 저런 거 어떡하라고 알려줘요. 아니 저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제 민주당이 개딸 이렇게 해가지고 여해가지고. 여자? 나중에 바뀌긴 했습니다, 여러분. 자 넘어가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이제 한국경제 기자인데. 아, 맞아, 저거야. 이 기자가 이제 또 권 씨의 기분 나쁘게 하루 600만 원씩 벌었는데 18년차 횟집 사장의 눈물 정권 바뀌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잠깐만, 저거 언제 기사예요? 와, 6월 8일이 최근 건데. 정권 바뀐 지 고작 4일 만에 쓸 기사. 6월 8일이면 그 취재하기는 또 하루 이틀 전에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악질입니다. 한경이 이 이게 정도면. 좀 못해서 보면 한경이 그런 기자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노량진 수산시장에 월 하루에 600씩 벌었다면 진짜 잘 버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 지금 그렇게 그렇죠. 벌었는데 매출이겠지, 지금은 못 매출. 번다니까. 매출이라서. 4일 만에 지금은 떨어졌다는 못 건지. 번다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데 저는 사실 저런 식으로 기사 쓰면 기자 모아뒀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동네 그냥 제가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장사 잘 돼요? 안 돼요? 야 이거 쓰는 거지. 정권 바뀌었는데도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퇴했던 대선 후보 구주화가 자유통일당 후보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고발한다고. 근데 진짜 무식하다는 건데 느껴져. 왜냐하면 태극기는 니들만의 것이 아니야. 지금 태극기를 찢었다고 국기 모독죄로 대검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원금 대통령이. 거대요. 네. 아유.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지. 저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알려드렸잖아요. 지인관사 지인관사 태극기. 태극기. 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네. 저게 지금 불에 타고 막 훼손되고 그런 걸 끝까지 보존해가지고 맞아요. 요걸 형상화한 거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옷깃에 달아준 거야. 네. 오늘 바뀌긴 했더라. 실제로. 근데 이 상황에 저거를 고발한다고? 태극기를 훼손했기 아니 때문에. 아예 구성 요건이 안 돼요. 왜냐하면 태극기를 훼손한 적이 없어요. 맞아. 예. 그리고 원래 이렇게 생산이 됐을 뿐이고 이건 태극기가 아니야. 이건 굿즈지 굿즈. 맞아요. 그냥 태극기 모양을 형상화한 네. 그 버튼이지. 음. 그러니까 아예 구성 요건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뭘 고발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국기 모독죄에 딱 걸렸네요. 뭐 해가지고 태극기를 손상, 오욕, 제거하는 국기 모독죄 이렇게 하는데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그냥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는 구주화가 정광훈이 출마를 하려고 그랬는데 출마를 못해. 박탈됐잖아요. 구주화가 대신 출마했는데 나는 대선 후보 목소리 아예 모르는 건 제가 처음이에요. 중간에도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일본 언론이 물론 저기 약간 극우 매체이긴 한데요. 저 일본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일 몬스터라고 표현해갖고 좀 논란이 됐어요. 몬스타 이렇게 아니,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일본이 싫어하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일 몬스터. 무섭긴 무섭구나.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오랜만에 들은 웃긴 말. 민주당 출신 대통령은 취임식을 못하고 국힘당 출신 대통령은 퇴임식을 못한다. 그러네. 이걸 바꿔야죠. 아, 저는 바꿔야죠. 이재명 대통령은 네. 진짜 퇴임식까지 멋지게 하고 정권 재창출 딱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취임식 때 축하해주는 모습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아직 한 번도 못 본 거잖아. 아 네. 진짜. 아니 근데 이번에 취임식 뭐 비슷하게 한다고 하지 않나요? 7월 17일 날?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 확실하게 확인- 잘 모르겠어요. 확정된 거.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 보니까 이재명 시계도 안 만든다는데 아 우리 취임식 하겠어? 아니 이재명 시계 만들 또 취임식 하면 되지 그러면. 아니 뭔가 아니 그러면 우리가 돈 모아서 초대해요 그러면. 이재명 시계를 이재명만 찹니까? 나도 좀 차자고. 그러니까 나도 하나만 달라고. 그거야말로 굿즈인데 그죠? 내가 시계가 없어. 이재명 굿즈인데.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건 애플워치죠. 이건 시계가 아니에요. 이건 컴퓨터예요. 양손에 잘 거야. 아니 진짜 나는 문재인 시계밖에 없어. 이재명 시계도 갖고 싶다고. 아이 정말. 자, 자꾸 그럼 윤석열 시계 구해다 드립니다. 채워놔 버릴 거야. 자, 지금 청와대 복귀하려고 할 때 저 이정도 비서관을 지금 담당자로 내정했다 그러잖아요. 가장 청와대를 잘하는 사람. 근데 원래 유명한 사람이에요. 문재인에게 문재인 시계 안 이정도 비서. 목욕탕에서 목욕만 해. 바나나 우유는 낭비해. 나 이재명 시계 왜 안 만든지 알 것 같아. 만들어도 나는 안 줄 거잖아. 이러면서. 그때 혹한기에도 그 목욕비 같은 것까지 꼼꼼하게 챙겼던 비서관으로 네. 유명했었죠. 네. 야, 참 이 정도는 돼야지 되는 이 맞아. 정도 비서가. 이름이. 자,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통화에 지금 이게 웃기는 짤로 도는데 이거 재밌어. 지금 왔다 갔다 티키타카 한번 해볼까? 네. 네. 이재명 역할 하세요. 나 진짜 1cm만 빗나갔어도 죽을 뻔함. 나도? 근데 검찰 진짜 잣 같지 않음? 야, 너도? 언론도 전엔 싫음. 맞아. 하버드 새끼들도 골 때려. 우리나라에도 하버드 나온 이상한 애 하나 있는데. 하버드 나온 이상한 애는 한둘이 아니죠. 이런 말씀하시느라 20분이 걸렸군요. 서로 공통점이 많더라 이런 얘기고. 네, 재밌네요. 내가 봤을 때 트럼프랑 케미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골프도 친대.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골프 칠 거라고. 윤석열은 8월 달부터 골프 연습한다고 돌아다니다. 그리고 골프 못 치고 내가 윤석열하고 트럼프하고 골프 친다 할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이 새끼 이겨볼까 봐.
이 새끼 눈치 못 채고 이기고 아유 형님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뿔이 안 나가시네. 눈치 없이. 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전공에 따른 참배 모습의 차이 해가지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면 위에 있는 뭐 탬버린, 피아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참배를 하는데 두 손으로 하는 게 맞지요. 김혜경 여사처럼 한 손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향 올릴 때 두 손으로 하잖아요. 공손하게.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마녀들이 솥단지 저을 때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니면 또 뭐 주술에서 할 때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향 피울 때는 다른 방식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두 손으로 하는데 그죠? 네, 이렇게도 조롱이 되고 있더라. 예. 자, 서울시 구구 리박스쿨 행사에 1,520만 원 지원.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박스쿨이 리재명 박찬대 스쿨. 이승만 박정희가 아니라 농담이고요. 이것도 이제 큰 문제가 되겠지. 맞아요. 저게 댓글 부대까지 연결되니까. 아니 이태원 참사 때 그거 텐트 좀 쳤다고 난리치더니 이런 식으로 리박스쿨에는 지원했다는 거 이거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니 어차피 저기 뭐 오세훈이는 명태가 명태가 알아서 잡아요. 해결해 주겠죠. 명태가 해결해 줄 거다. 아니 그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켰다는 게 전 정말 무섭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은 이제 경향과 한겨레의 만평을 동시에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특수통 검사 출신 민정수석에 대한 우려를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특수통 민정수석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한겨레 같은 경우는 특수통 검사 출신 민정수석 해가지고 짐 싸던 검찰이 좀 두고 볼까 하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검사를 이렇게 절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 오광수 민정수석을 조금 더 감시하는 차원에서라고 우리가 좀 생각은 일단 해보시자고요. 네. 자, 그다음 돌고 도는 인생사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임명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 윤석열이가 지금 내란 일으켜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합니다 하고 있더라. 돌고 도는 인생이 이렇더라 이런 얘기지. 자 올라갈게요. 자 다음에 이준석 지금 그 제명청원이 거의 40만 육박하는 보다 그래요. 막 이런 게 불이 붙으면 금방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거죠. 또 저걸 가지고 또 일부 평론가들이 뭐 좌표 찍어가지고 좌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 뭐 큰일 아니다 뭐 이런 뭐 이야기하고 그러던데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렇게 생각하면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정말 이준석은 저는 기본이 안 돼도 너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날 그 토론할 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그 가정사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욕 당신이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대화는 개인적 당사자 사이의 전화 통화를 제3자가 녹음해서 틀어버린 거였어요. 그것도 그렇게 문제를 삼는 자가 자기는 들은 말이니까 해가지고 전 국민 귓구녕에다 그 말을 꽂아버리고 나서 나가 무슨 죄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 여성 혐오를 거기다 말도 더 안 되는 씌워가지고 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젓가락 혐오 발언은 네가 만든 거야. 그렇지 본인이 만든 거예요 실제로. 정말로 네. 아주 그러면서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기본적인 지능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러니까 트럼프가 하버드에 외국인 그렇지. 못 들어오게 하지. 하버드 나온 이상한 아니 정말 쇼. 아니 그리고 저는 이준석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게 뭐냐면 그 케인지안적 정책, 경제 정책에 대해서 미국 유학 갔다 온 내가 모르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재수 없어. 하거든요. 그거는 재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겁나게 멍청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지가 소프트웨어 컴퓨터 공학으로 외국 유학을 갔다 왔을 뿐이야. 자기가 경제로 갔다 왔으면 그게 말이 될 수 있지. 근데 자기가 미국을 유학을 갔다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 발전을 못해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발전을 하지. 그리고 그냥 잘난 척 하려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난 초등학생 보는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먹히니까 자기 혼자 되게 씩씩거리면서 그러고나 네. 자기가 뭘 잘못했냐 이러고 있는 모르고. 거야. 얘가 그냥 수준 떨어지는 거고요. 얘가 검사 출신이었으면 윤석열과 똑같은 캐릭터일 수 있고 실제로 보면은 이준석이는 머릿속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더만. 아 전혀 안 돼. 전혀. 그러니까 나이가 그냥 물리적으로 어린 것뿐이지 뭐 생각은 완전 꼰대인데요. 뭐. 아니 그런데 성접 때 이런 얘기들 다 나오고 본인 육성도 나오는데 이거는 왜 레거시 미디어에 전혀 안 나오대요. 예. 그러니까. 자, 근데 어쨌건 이준석의 제명에 대해서는 숫자가 올라가는데 실제로 제명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현실은.
근데 이제 이준석에 대한 분노를 저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고 여기서 갑자기 그 발언 때문에 제명했다고 하면 또 문재인 정부의 뭐 정치보복 아니 이재명 정부의 정치보복 이런 식으로 이제 비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특검이 네. 자 신중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거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요. 여러분 이긴 지역을 빨갛게 파랗게 표시하는 지도가 지금 이게 완전 동서가 갈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저 키토그램인가 뭔가 그런 표현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네. 저렇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얼마큼 당세가 쪼그라들었는지 그냥 보여요, 저걸. 저게 우리나라 면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저쪽이 더 많은 느낌이잖아요. 네. 면적으로만 보면. 근데 지금 각 지역구별로 색깔을 표시를 해놨더니 더군다나 지금 10% 이상 이긴 지역은 파랗고 빨간 표시가 된 곳은 10% 이상 진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박빙인 지역들은 색깔이 되게 옅어지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국민의힘이 소멸하고 있구나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저게 훨씬 더 정확한 그렇죠. 여론을 그렇죠. 보여주는 예, 예, 건데 예. 왼쪽이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는 거네요. 호도하는 어떻게 보면.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를 썼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표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 그 이재명 대통령의 욕심은 그런 걸 거예요. 나를 찍지 않은 사람들 최소 그분들의 지지를 반 이상 얻는 거. 색깔이 옅은 사람들이 있잖아. 잘하면 잘한다고 막 쳐줄 사람들. 그게 현실 임기 초반이 사실은 5년을 결정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사람이 패널 처음으로 데뷔했는데 첫날 이상한 소리 해버렸어. 그 다음부터 그 방송 안 봅니다. 처음부터 호감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초반에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지지율이 막 생기면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모두 얻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스킬 썼잖아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 나중에 남북관계를 일단 빵 뚫어놓으니까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지지율 7, 8, 10%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힘으로 적폐청산했던 거거든요. 이 구조를 알아야 된다. 이 과정들이 있어서 당분간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 대상의 정책들을 꾸준히 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찍지 않았더라도 정부를 지지해주는 그 여론의 힘을 갖고 나중에 아까 말한 특검도 가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뭐 지금 25만 원 지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이재명 시계 만들지 마. 그렇게 하는 모든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거죠. 나는 윤석열하고 달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나의 한 시간은 대한민국 국민의 5억이죠. 5억. 아니 51억인가? 5,200만, 5,116만, 9,148씩. 우리나라 인구 네, 인구 같죠. 5,100만. 5,111만 6,900. 나 이런 거 잘 못 읽어요. 미안해요. 5,100만인 걸로. 오늘도 그 아침에 회의하실 때 이런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우리 장관들이 잘 알아먹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 놀다가 아침 10시부터 국무회의 한다고 하면 굉장히 빡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밤늦게까지도 얘네들 하잖아요. 국무회의는 그런 거잖아요. 참석만 하면은 윤석열이가 원맨쇼하고 끝나는 1시간 동안 자기가 57분 50분 동안 얘기하고. 57분, 58분, 59분 이야기하고. 나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물리학자들 모아놓고 양자역학 이야기했다며요. 누가 윤석열이? 윤석열이.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는가?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 거기서 양자역학 이야기하면서 그랬을 거야. 양자라는 것은 자기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들여오는 거야. 이랬을 거야. 진짜의 반대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다른 게 느껴져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무슨 뭐 경제회의 같은 걸 하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서 들어와. 맞아. 근데 기본기도 있는 데다가 공부를 해서 들어오니까 저번에 첫 국무회의가 시간이 막 3시간 4시간 갔던 맞아요. 이유가 네, 100몇 시간 묻고 동안. 답하니까요. 백몇 분. 대책이 있는 거야? 최소한 내가 봤을 땐 그래. 음.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장관 임명을 못해. 그럼 어떻게 갈 거냐? 일단 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 먼저 임명할 거예요. 그 차관을 장관 대신에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청문회하고 임명되는 데까지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하겠죠. 국회에서도 청문회 날짜 빨리 잡고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이 되면 그때서야 장관 재청권이 생기는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임명할 거고
그 사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소한 저 내란 의원들하고 지금 국무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럴 때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지식도 풍부한 데다가 어떤 현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들어오니까 이제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윤석열 때 국무회의랑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거예요. 윤석열 때 국무회의를 하긴 했대요. 근데 하긴 했겠죠. 거부권 하려면 해야 되니까. 아, 거부권 하려고 했을 거고 지금 아마 업무 보고 이런 것도 계속 받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대충 해왔기 때문에 업무 보고 본인이 업무를 제대로 알아야지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서 만들고 보고하고 깨지고 다시 보고하고 지금 아주 죽을 맛일 그랬을 것 겁니다. 같아요. 예. 네. 이 빵진숙이 표정 보셨어요? 오늘 이진숙이 그 법인카드 썼던 거래처들 전부 다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아. 하니까 네, 웬만한 빵집들은 지금 다 곤란한 상황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아, 이제 정의가 좀 바로 서는 듯한 느낌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예. 아. 빵 하나에? 하나가 아닙니다. 빵부터. 거기는. 어. 예. 내가 윤석열보다 싫어했던 거냐? 윤석열보다는 싫어했지만 김건희보다는 어쨌건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이 기대들이 결국엔 심리를 살아나게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어디 길거리나 택시를 타면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경기가 안 좋다. 최악이다. 그 구조는 지금 현장에 일선에 나가 있는 분들 보면 그런 거예요. 원래 경기가 안 좋으면 연말에 돼갖고 12월 달쯤에 약간 흥청망청 막 네, 이제 네. 송년회하고 그러면서 살아나는데 그 빌로 1월, 2월을 그렇죠. 버티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연말 연시 네. 특수. 근데 이자가 12월 3일날 내란 아, 일으키고 거기다가 저 제주항공 참사가 또 났잖아요. 29일날인가 그랬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월 초를 그렇게 버티는데 3월 달쯤에 윤석열 파면도 안 돼. 하면 너 기어 나와 버렸잖아요. 어. 안 나왔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경제가 완전히 나락으로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거지. 일단 마중물로 13조 정도 붙고 국민들이 이제 뭔가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살아나면 뭔가 분위기를 내수부터 끌어올리고 성장률 끌어올리고 거기다가 수출 같은 게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싹 살아나는 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대통령 하나만 바뀌어도 심리적으로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때는 뭔가 계속 불안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불안했냐면 지금도 저희 집에 전투식량들이 쌓여 있어요. 윤석열 3년 차가 넘어가면서 얘는 전쟁 내려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라도 뭔 일이 있으면 고양이랑 나랑 먹을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아직도 군용 식량이 한 켠에 있을 정도로 되게 불안했고 아니 불안한데 어떻게 소비를 하냐고. 장난감을 사려면 내일에 나의 수입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내일 뭐 아이폰 신형이 나왔대 사야지 이게 되는데 사실 뭐 차이도 안 나잖아요. 근데 소비를 안 하게 되는 거야. 계속 아주 필요한 소비만 하게 되고 그나마 필요한 소비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여유 있게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쿠팡 같은 데서 끽끽끽 이러다 보니 경기가 도냐고. 앞으로 코스피도 오를 것 같고 딱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도 좋아질 것 같고 우리 직장도 안정적일 것 같고 내 삶도 안정적일 것 같아야 돈을 쓰지. 이제 돈을 좀 쓰시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상반기에 지금 수입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렇다면서요. 지금 서초동 일대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몰라요. 이분은 표정이 안 그러는데. 밥 사주세요 누나. 아니 오히려 법조인 출신 무서워.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고 나서 서초동의 분위기가 완전히 초토화됐다. 아작났어요. 네. 아작났어 네.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아니 근데 사실 법조인 출신이라고 인정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게 법조인 출신이었단 말을 하지 할 정도로 저는 그래서 의사 출신이에요. 꼭 자기가 빠져나갈 때. 유리할 그죠. 때나 저 법조인들 욕 먹으면 진 의사라 그러고 의사 욕 그렇게 먹으면 사는 겁니다. 의사들 욕 먹으면 진 변호사라 그러고 제가 그러려고. 그러려고 2개를 땄어요. 전문직의 박쥐. 어쨌건 저는 진짜 기대가 되는 게요. 이런 게 있어요. 국민들이 지금 정치인 작업이 그런 거거든요. 이재명은 나쁜 사람인 줄 알았고 뭐 정거 사범인 줄 알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야 대통령 시켜놓으니까 잘하네. 그러면 어떤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요. 그게 오해였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 진짜 실력 있네.
그러면서 이제 그 오해가 벗겨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야, 내가 그때 당시 이재명 미워했던 거에 대한 어떤 미안함 같은 게 생기면서 더 국민들의 시너지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조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음 인터뷰가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아유. 그래서 지금 시간을 우리가 때우고 있는데. 근데 또 저는 가야 되는. 뭐 약속을 잡아놓은 사람들은 또 입장에서 보면 힘드니까 빨리 가시고요. 네, 자. 가세요. 네. 돈 많이 벌어와 누나. 그렇게 따지면 갑자기 저 인사말 하나로 이재용 위원장 엿먹이는구나. 아, 그러니까요. 왜? 잘 갔다 와요 누나 이렇게 하니까. 왜? 두 번 보내는. 우리 누나 맞냐고. 누나 말 타고. 먼저 갈게. 곧 도착할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민주당의 아이유 이재용 위원장 가십니다. 아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아까 있잖아요, 저 보람 PD. 이재명 대통령 회의 그 장면을 한 번 더 보여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 한숨 죽었어 지금 상황이. 방송이 그거 잠깐만 보고 그다음에 저 김상욱 의원 아직도 안 왔어요? 민주당 문화에 적응 못하는구나. 민주당 문화에 적응이 안 되고 있어. 잠시 영상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